자, 이제 통합과학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우주론에 대한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지금 보면은 밀도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얘가 빅뱅 우주론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옳은 것은 빅뱅 우주론에 대한 것이다. 우주 배경 복사, 이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맞죠.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된다. 이것은 정상 우주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성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번.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인데요. 지금 보면은 적색거성으로 진화했고 나는 이제 초거성으로 진화했습니다. 질량으로 하면 나가 더 큰 것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더 큰 것이 아니라 B가 더 크니까 틀렸고, 태양은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므로 이제 가로 진화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 초신성 폭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 맞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태양계 형성 과정. 태양계 성운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수축 회전을 하고요. 원반이 만들어지고 원시태양과 이제 태양계 원시태양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주변부는 원반의 형태로 납작해지겠죠. 그래서 원시태양 그대로 가고 원반이 미행성체로 진화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가에서 수축하면서 그렇죠. 회전을 합니다. 수축 회전. 나에서 원시태양의 중심부가 온도가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고 주변부는 퍼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나에서 다로 갈수록 미행성체의 수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행성체들이 합쳐져서 원시 행성이 되기 때문에 미행성체 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4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알아보는 보드게임인데 ABC로 가는 게 시간 순서대로 각각의 한 장씩만 배열을 해야 되고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속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이 문자를 좀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면 지금 보면은 최초의 별, 수소, 원자, 지구, 태양의 탄생. 태양이 별인데 이제 최초의 별은 아닌 거죠, 그죠? 태양의 탄생 다음에 지구가 돼야 될 거, 최초의 전자 탄생.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수, 별, 태, 지.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요. 별수지는 여기가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수별태 맞죠? 그 다음에 수태지 맞고요. 그다음에 전수별 맞죠? 그다음에 전별지 맞습니다. 틀린 거는 1번. 자, 5번에 A2 플러스랑 B 마이너스 전자 배치다. 얘는 지금 이제 두 개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잃어버린 거 찾아오면, 자, A는 전자의 숫자가 12개인 얘니까 마그네슘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얘는 하나가 들어온 상태니까 하나 없애주면 B는 전자 숫자가 17개. 지금 현재 18개죠. 17개에서 그래서 얘는 염소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는 금속 원소가 맞고요. A, B는 같은 주기. 자, 주기는 껍질 수를 보면 되죠. 그래서 껍질 수를 보면 A도 3주기, B도 3주기다. 같은 주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거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다 맞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 원소 카드랑 주기율표에 원소 카드를 배치한 것을 나타낸다.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래요. 자, 연한 노란색 기체고 전기 전도성이 없으면서 대부분 원소랑 반응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에 해당이 되냐면 기체 상태의 비금속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들어가면 되고요. 무색 기체로서 반응성이 거의 없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은백색 고체로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2주기
2주기 17쪽이니까 A는 플로린이라고 하는 원소고요. 그 다음에 3주기 1쪽이니까 C는 네, 나트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르곤에 해당이 되겠죠. 동그라미 친 게 원소의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여기는 이제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 ACB가 들어가면 되니까 정답은 2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산소 분자랑 물 분자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산소 O2는 공유 결합 물질, 그죠? 비금속끼리 결합을 한 거니까 맞고요. 공유하는 전자쌍수가 산소끼리 결합을 해도 여기가 한 쌍, 두 쌍이죠. 자, 이게 중간에 산소가 있고 양쪽에 수소가 왔을 때도 이렇게 두 쌍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두 쌍으로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산소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산소 원자는 원래 8번인데, 이렇게 두 개씩 공유를 해서 전자 두 개를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온,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의 숫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전자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산소 원자는 원래 8개를 가지는데 2개를 빌려왔기 때문에 10개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다.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했다. 가설을 지금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물이 든 곳에다 넣어가지고 발생하는 기체를 모았대요. 자, 물이 든 곳에 알칼리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수소 기체를 해서 성냥불을 데워보면 퍽 소리가 나면서 탄다라고 이렇게 수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자,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면 산화물을 생성한다. 이렇게 산화물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광택이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되고 그리고 그 수용액은 염기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론 그 개념 할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험관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리는데 A, B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는 앙금을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은이라고 하는 거는 염소, 자, 염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AgCl이라고 하는 앙금을 만드는 이런 물질인데 여기서는 사실 얘를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 얘는 지금 뭐예요? 할로젠인데 여기는 알칼리 금속을 확인하는 거니까 기억은 사실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가실험을 통해서 결론이 이렇게 난 거고요.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 단면의 변화를 관찰한 것이 맞겠네요. 얘가 A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냥불 대보고 나서 여기 다죠, 다. 다에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갖고 염기성인 걸 봤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넣어서 확인한 게 B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가 니은 디귿이다 해서 정답은 4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 원자의 다양한 결합 방식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세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탄소는 14족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다? 4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틀렸고요. 탄소 원자 하나는 최대 4개의 공결합을 결합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슬이나 고리 모양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에 10번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질량비가 높은 3가지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탄소, 산소, 규소고 지각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산규알철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산탄수질입니다. 산탄수질. 그래서 기억과 여기 같은 거고 니은 디귿. 자, 기억이 산소이다. 니은은 규산염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이다. 그렇죠? 디귿은 탄소인데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누군가요? 얘는 수소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그다음에 11번 규산염 사면체와 주요 규산염 광물 A, B의 결합 구조. 자, 얘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사슬 구조가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이제 모든 3차원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네, 망상구조라고 합니다. 규산염 광물은 이런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맞고요. 자, 휘석은 A와 같은 결합 구조이다. 자, 우리가 외울 때 단휘 이렇게 외웠죠. 그 다음에 망석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휘석, 석영 여기다 집어넣고 A와 같은 결합 구조가 맞고요. 그 다음에 B에서 규산염 사면체 산소 4개는 인접한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자, 산소 4개가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질 때 등가속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가속도, 그러니까 속력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서로 인력이죠. 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옳은 건 여기서 찾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한다. 중력의 방향은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물체가 위로 올라갈 때는 자,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이 운동 방향은 윗방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위로 던졌을 때 아니면 사선으로 이제 이렇게 포물선으로 던질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중력의 방향이 아랫방향인데 여기는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력이 없으면 대기순환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3번 단백질 X를 구성하는 단위체 A, B의 결합 과정이다. 아미노산이죠. 그죠? 자,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했고 이때 자, 빠져나오는 분자가 물입니다. 자, 이 그러니까 아미노산 2개당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합을 뭐라고 불렀죠?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렀고, 얘가 공유 결합입니다. 그쵸? 자, A와 B는 아미노산이고, 이산화탄소 아니고요. 그 다음에 X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 하나를 빼면 돼요. 지금 아미노산이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거든요.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은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숫자에서 아미노산의 숫자에서 하나를 빼면 그것이 펩타이드 결합의 숫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의 구조 모형이고, 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상부적으로 가운데 염기끼리, 여기 염기가 결합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핵산을 뭐라고 하냐면 DNA라고 합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RNA는 단일, 자, 한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TGC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AUGC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요. 여기는 그냥 리보스를 가집니다. 하는 일은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RNA는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DNA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거는 T는 여기 기억의 A, 아데닌, 여기 니은의 구아닌 이렇게 상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산은 DNA고요. 그 다음에 틀렸죠? 배열 순서랑 조합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 부분, 염기의 배열 순서 이거를 염기 서열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간단하게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4번. 자, 신소재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지금 보니까 자석 위에 떠 있죠. 그래서 얘가 초전도체. 그래서 얘는 이제 반자성을 갖는다. 외부 자기장과 반대되는 극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석이 위가 N극이고 S극이라면 얘는 아래쪽이 N극, 위가 S극 이런 식의 반자성을 갖게 돼서 이제 위로 둥 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한 겹으로 탄소로 이루어진 건데 한 겹으로 된 거니까 얘가 그래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초전도체다. 맞고요. 자기 공명 영상 장치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제 특정 온도 이하에서 지금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매우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 공력 영상 장치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핀은 휘어지거나 면적이 늘어나도 네, 전기적 성질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탄소화합물인가에서 아니오에 네, 물이 해당이 되겠죠. 물은 H2O니까 네,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탄소화합물은 반드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CHO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CHON이라는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탄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화합물 이쪽으로 가야 되고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인 거는 단백질이니까 여기에 단백질이 가야 되고 아니오에 탄수화물이 가면 됩니다. 자, 그럼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단탄물 쳐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17번. 가는 지금 물체 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던 2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시킨 겁니다. 자, 지금 2초 동안 20N의 힘을 작용시켰기 때문에 이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얘가 받은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초 후에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처음 운동량. 제가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량은 이 속력과 질량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에다가 이 충격을 가하게 되면 충격량을 더해주게 되면 얘가 누가 된다? 나중 운동량이 된다. 자, 요걸 가지고 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량은 자, 요거를 요 시에서 이제 그대로 해보면 이 MV니까 처음 운동량 MV죠. 그러면은 질량이랑 속력을 곱하면 되거든요. 2 곱하기 10 더하기 요 면적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예요? 40이잖아요. 자, 40. 요게 자, 나중 운동량. 질량 변하지 않고 속력만 변했을 거니까 2 곱하기 V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해주면 60이죠. 2V니까 V는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운동량과 얘가 받은 충격, 자, 힘을 받으면 운동량, 속력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MV1이면 나중 운동량이 MV2가 자, 질량 변하지 않고 속력만 바뀌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충격량에 의해 속력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식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들이다. 안전모나 자동차 범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충격량에서 자, 충격량 I가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라고 했는데 충돌 사고에서는 주고받은 충격량이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일정하고 그때 이제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주면 받는 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력을 줄여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원리로 해서 요런 안전모나 자동차 범퍼 또는 에어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그래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맞고요. 이때 충격은 충격량이 아니라 뭐를 흡수하는 거냐면 충격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여기 력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19번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지금 A는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고 있고요. B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쳤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AB가 똑같은 거는 자, 같은 높이라면
연직에 떨어질 때 연직 높이가 다 똑같고요. 시작할 때 높이가 똑같다면 떨어지면서 연직 높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연직 속력도 똑같습니다. 연직 속력.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의 속력과 지금 같은 높이에서의 두 위치에서의 속력이 똑같다는 거, 연직 속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까지 낙하한 시간도 똑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수평 방향으로의 성분은 B만 가지겠죠. 그래서 B만 가지는 거는 B는 수평 성분을 가지는데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빨리 닿는 것이 아니라 둘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아까 얘기했죠. 수평 속력은 항상 등속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낙하하는 B가 받는 R자 힘, 이거 중력이거든요. 자, 떨어지면서 중력을 받는데 연직 아래 방향이 다 맞습니다. 이거는 지구 중심 방향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이건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지진계의 원리인데요. 지진은 지금 보면은 회전 원통, 여기 회전 원통은 땅과 함께 흔들리지만 질량이 큰 추는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정지해 있어서 진동을 기록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질량이 큰 추, 얘가 뭐를 갖는 거예요? 관성을 갖는 거예요. 관성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노를 저으면, 노를 뒤로 저으면 배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는 뒤로 저으면 앞으로 움직이는,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관성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갑자기 정지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게 운동 관성입니다. 그래서 관성과 관련이 있고, 썰매를 끄는 힘이 클수록 속력이 더 빨리 증가한다. 자, 힘과 속력 변화. 자, F는 ma에 대한 거죠. 요거는 가속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관성하고는 관련이 없고, 자, 힘이 가속도를 만들어낸다. 속력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라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